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 무단 통치 그리고 1920년대 문화 통치에 이어서 일본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족 말살 통치는 일본이 여러 침략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이 인력이나 물자에서 굉장한 열세를 보이자 많은 조선 사람 혹은 타이완 사람 이런 식민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정책들을 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은 일본이 침략 전쟁, 말하자면 만주사변,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 전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본이 많은 승리를 거두긴 하지만 동시에 많은 열세에 취했기 때문에 황국 신민화 정책, 일본 왕의 신하라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강요함으로써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선일체라는 것이 있고요. 일선동조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조선과 일본은 한 몸이야. 그리고 조선과 일본은 한 조상을 지녔어. 라는 정신승리를 시전함으로써 이들은 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신사참배라는 것을 하고요. 궁성요배라는 것을 합니다. 일본의 신들을 추앙하고요. 그리고 일본 왕이 살고 있는 궁전에 강제로 절을 하게 합니다. 또한 황국 시민서사라는 것을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일본 왕의 신하라는 그런 선언문을 강제로 암송하게 하고요. 암송하지 못하면 집에 보내지 않고요. 보충 수업을 시키거나 구타를 하거나 폭언하거나 욕설하거나 이런 식으로 엄청난 탄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국민학교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라 불렸었는데 이것은 황국신민학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영삼 정부 시기에 이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없애고요. 다시 초등학교를 쓰기도 합니다. 일제히 잔재라고 해서. 또한 일본식 성명을 강요해서 이것이 바로 창씨개명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창씨개명을 하면 새로운 씨를 만들고요.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인데 기무라, 슌타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름을 강제로 쓰게 해서 우리나라 말을 점차 없애게 되고요. 일본 말을 쓰게 해서 조선인이라 한국인이다 라는 이런 인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선어나 국사 과목을 사실상 폐지시켜서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말과 글 전혀 못 쓰게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과 글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요. 더 이상 우리는 한민족이나 한국인이나 이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대로 일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차츰차츰 일본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요,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이용해서 가장 가까운 만주 대륙을 침략했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는 일본군에게 전쟁 물자를 보급하는 보급기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군수산업 위주로 이런 경제체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나중에 광복이 되고 나서 북부지방에 군수산업이 몰려있었기 때문에 남한 지역에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그런 해방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군수산업만 하면은 맨날 무기 만들고 총 만들고 이러면은 생필품이 없습니다. 비누, 신발, 가방, 휴지 이런 각종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쓰고 있는 생필품을 만드는 경공업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통제 이런 것도 해서 농촌진흥운동도 하고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병력을 수탈하고 노동력을 수탈하고 물자까지 수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원병제라는 것을 합니다. 지원병제. 그리고 학도지원병제라는 것도 합니다. 학도병만 끌고 가는. 그리고 마지막은 징병제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조선 젊은 남성
여성들을 다 끌고 갑니다. 또한 국민직용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을 공장으로 데려가고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데려갔다. 자발적으로 이들이 참여해서 데려간 것이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성들을 남성들의 놀이기로 삼거나 군인들의 그런 긴장 상태나 성적 피로감을 덜기 위해서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해 갑니다. 그 다음에 물자 수탈을 위해서 공출이라는 것을 합니다. 국가에 필요한 여러 물건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가져가는 게 바로 공출이라고 합니다. 공출. 또한 식량 배급제를 합니다. 왜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제는 잔혹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제하고 탄압을 했지만 결국에는 연합국에게 원자폭탄 2발을 맞고 1945년 8월 15일 날에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쉽지만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